겨울의 기운이 마을 끝자락까지 스며든 늦은 오후. 언덕 위에 덩그러니 자리 잡은 낡은 의원 건물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드나든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깊은 한숨처럼 쉴 새 없이 들려온다. 의원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코끝을 간지럽히는 건 장작 타는 냄새. 사방팔방이 낡은 나무와 오래된 약 냄새로 뒤섞인 이곳은 마치 시간도 잠시 멈춘 듯한 곳이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틱, 톡, 느릿한 박자로 세월을 자근자근 씹어넘기고 있다. 방 안 깊숙한 침대 위, 창가 쪽으로 몸을 비스듬히 돌린 채 누워있는 사람. 이 마을에서 선생님, 우리 동네 의사, 마을의 등불이라 불리던 김이사다.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언제나 꼿꼿했던 그는 지금은 수척한 얼굴로 누워 노을빛을 조용히 바라본다. 이따금 문틈 사이로 찬 기운이 스며들어오고 그 바람은 의원 안에 모인 사람들의 어깨를 한 번씩 쓰다듬고 간다. 그 속에는 김이사를 위해 가져온 식은 국밥, 약봉지, 그리고 애틋한 마음까지 담겨있다. 박노인은 이미 눈시울이 붉게 물든 지 오래다. 이웃이자 친구로, 때로는 김이사의 가장 오래된 환자이자 술친구였던 그는 지금 김이사의 손을 꼭 붙잡고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다. 의사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없이 이 마을은 누가 돌본답니까? 한 손엔 읍내에서 어렵게 구해온 약병을 들고 다른 손으론 김이사의 손을 감싸쥔다. 병은 좋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고가의 보양약이다. 박노인으로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산 소위 비장의 카드다. 김이사는 그런 박노인의 정성을 알면서도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눈빛은 여전히 맑지만 이제는 긴 여정을 마친 이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다. 그는 손을 뻗어 박노인의 손등을 덮는다. 따뜻한 체온이 짧게나마 전해진다. 자네, 울기는 나보다 먼저 갈 줄 알았구먼. 그 한마디에 방 안 곳곳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퍼진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도 김이사의 위트는 여전하다. 눈물을 훔치던 이들도 잠시 숨을 고른다. 하지만 곧이어 이어지는 말의 분위기는 다시 숙연해진다. 내 할 만큼은 했네. 이 몸이 아플 때가 된 거지. 욕심부릴 순 없지 않겠소. 박노인은 말없이 눈물만 훔친다. 그의 눈물에는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오랜 우정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다. 한편 방 한켠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 바로 최할머니다. 마을에서 제일 연장자이자 병원보다 의원을 더 믿는 인물.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할머니는 김이사 덕에 10번은 더 살아났다고 말하곤 한다. 선생님, 제 목숨이 선생님 덕인데 이대로 가시면 저 이제 누구한테 기대서 삽니까? 최할머니는 김이사의 발을 조심스럽게 주무르며 말을 잇는다. 그 손길에는 간절함과 애정, 그리고 이별을 막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때 제가 숨 넘어갈 뻔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날 밤 마을길도 다 얼어붙었는데 선생님이 맨발로 달려오셨잖아요. 그 손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김이사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누구보다 빨리 달려왔던 기억은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전설처럼 남아있다. 사람들은 이제 침대 곁에 모여들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김이사가 아끼던 약초차를 보온병에 담아왔고 누군가는 그의 침대 옆 작은 탁자에 조심스레 귤 두어 개를 올려둔다.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다만 그의 곁에 잠시라도 머물고 싶다는 표정으로 서 있다. 선생님 안 돼요. 저희는 아직 선생님 없인 안 돼요. 우리 애도 애 엄마도 다 선생님 덕에 살았는데 의원이 문 닫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제는 울음 섞인 목소리들이 방 안을 채운다. 의원은 좁고 낡았지만 지금 이곳에선 그 어떤 대극장보다 더 많은 감정이 숨쉰다. 김이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눈앞에 펼쳐진 마을 사람들의 얼굴, 낯익고 정든 얼굴들. 그는 하나하나 눈으로 쓰다듬듯 바라본다. 말없이 고맙소, 미안하오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 눈빛은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한다. 그렇게 오늘도 해는 저문다.
창밖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의원 안에는 장작 타는 소리만이 조용히 이어진다. 방 안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했다. 그 많던 울음소리도 흐느낌도 지금은 잠잠하다. 김이사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자 박노인이 황급히 부축한다. 한 손으로는 그의 등허리를, 다른 손으로는 그가 기대 앉을 수 있도록 베개를 받친다. 고요한 가운데 김이사의 숨소리가 작게 울려 퍼진다. 모두들 조용히. 내 마지막 말 좀 들어주시게. 침상에 앉은 김이사는 한참을 말없이 사람들을 바라본다. 박노인, 최할머니, 늘 의원 앞에 앉아있던 아낙네들, 막내 며느리 손을 잡고 온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받아낸 아이를 업고 있는 젊은 부부까지. 이름도 사연도 얼굴도 하나하나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는 숨을 들이마신다.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목소리지만 그의 말엔 힘이 실려 있었다. 마치 마지막 진료를 마무리하는 의사의 목소리처럼 또박또박했다. 내가 평생 자네들 병을 고쳐보겠다고 침도 놓고 약도 짓고 밤낮 가리지 않고 들판을 뛰어다녔는데 나이가 드니 알겠더군. 진짜 건강은 의원 진료실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란 말이지.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김이사의 지혜를 몸으로 겪어온 사람들이었다. 그가 치료한 건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삶이었다. 그래서 내가 자네들에게 딱 3가지만 일러주겠네. 내 유언이라 생각하고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주게.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입술에 모인다. 긴 세월 동안 쌓인 신뢰와 존경이 그 순간 공기처럼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첫째, 늘 조금씩만 움직이게. 병이라는 게 말이야 처음에는 기척도 안 하고 온다네. 근데 막상 와서 자리를 잡으면 끈질기게 눌러 앉아버리니 그때는 이미 늦는 법이지. 그는 손을 들어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말했다. 거창한 운동을 하란 소리가 아니야. 새벽 공기 마시며 마실 길 한 바퀴 돌고 밭일 끝나고 뒷짐지고 걷고 마당 쓸다 말고 하늘 한번 올려다보는 것. 그게 사람 몸을 다시 돌게 해주는 것이지. 말을 듣던 최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곁에 있던 중년 부인은 조용히 할머니의 등을 토닥인다. 누구보다 그의 말이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이다. 나도 말이야 80 가까이 살아보니 움직이는 게 보약 중 보약이더군. 잠깐 누워있으면 금세 허리가 굳어. 그래서 나는 늘 환자 보기 전엔 의원 마당 한 바퀴씩 돌았다네. 그게 내 약이었지. 말끝에 담긴 웃음기는 담담했지만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묵직하게 울렸다. 김이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2번째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둘째, 먹는 건 적게 소박하게 하시게. 노인들 건강 망치는 지름길이 뭔지 아는가? 바로 과식일세. 그 말에 박노인이 헛기침을 한다. 어제 읍내 장날에 사온 통닭을 혼자 다 먹었다는 사실이 살짝 떠오른 것이다. 밥이 코로 넘어가야 기운이 난다지만 이제는 양보다 질이야. 된장국에 묵은지, 밥 한 공기면 그게 제일 좋은 밥상이네. 소화 안 되는 육회며 고기보다 제철 나물 한 줌이 더 약이지. 이야기를 듣던 마을 어르신들 몇몇은 허리를 폈다. 누구는 어깨를 토닥이고 누군가는 자기 배를 가볍게 문지른다. 그의 말은 이론이 아닌 삶에서 나온 처방전이었기에 더 깊이 와닿았다. 먹는 걸 줄이면 병원도 줄어. 선생 말 듣고 밥 한 숟갈 덜 먹었다 생각하면 그게 100세 건강의 첫걸음이라네. 조용히 웃음이 돌며 방 안엔 따뜻한 공기가 흐른다. 웃는 와중에도 사람들의 눈가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잠을 잘 자게. 잠은 말이야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이라네. 말을 잇던 그의 음성이 조금 더 약해진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명료하다. 이 나이 되면 자다 깨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그런 날이 많을 게야. 그래도 밤에는 불 끄고 누워서 내일 아침 해 뜰 걸 생각하며 눈을 감게.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는 게 사람 사는 리듬이라네. 박노인이 한숨을 쉰다. TV 리모컨 붙잡고 밤 10시까지 드라마 보던 걸 생각하니 괜히 찔리는 눈치다. 자는 게 약보다 낫다는 말 괜히 생긴 말이 아니라네.
마음이 편해야 잠이 오고 잠이 와야 몸이 고쳐지네. 자네들이 잠을 잘 자야 내가 마음 놓고 눈을 감지 않겠나. 말을 마친 김이사는 작게 숨을 고른다. 그의 몸은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가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진동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한 번 더 바라본다. 그 눈빛은 따뜻하고 단단하고 변함없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사진을 찍듯 눈에 담는다. 그렇게 조용히 천천히 그의 눈이 감긴다. 숨결은 멎고 말소리도 사라진다. 정적이 흐른다. 그 정적을 깬 건 박노인의 얕은 흐느낌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눈물만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다짐이, 결심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제가 꼭 지킬게요. 세 가지 하나도 빠짐없이. 최할머니는 조용히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젊은 부부는 아이를 꼭 안은 채 고개를 숙인다. 사람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작별을 건넨다. 낡은 난로에서는 여전히 장작이 타는 소리가 들리고 바깥 세상은 여전히 겨울에 찬 기운에 잠겨 있지만 의원 안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을 떠난 이는 하나지만 그가 남긴 삶의 방식은 모두의 심장 속에 깊이 박혔다. 그의 유언은 단지 말이 아닌 이 마을의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었다.